자,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점심시간 건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이 되게 많아서 또, 그, 질문을 하세요 하면 또 부끄러워서 못 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또 많은 질문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궁금한 걸 Q&A 시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시, 박수 쳐주세요. 네. 질문, 뭐, 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하도록 할게요. 네, 뭐 다들 조금 워밍업 하면 또 막 질문이 쏟아질 거라. 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애용 소비자도 계시고 뭐 이제 유틸라이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제 영상을 걸어 드리고 좋은 그러니까 프로틴이나 뭐 유틸라이트에 대해서 하지만 난 너무 맛이 없어. 또는 이거 챙겨 먹기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챙겨 드시게 이렇게 제가 이제 안내도 하지만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또 더 좋은 안내를 하면 내지는 또 좋은 정보를 또 드리면 잘 챙겨 드시고 효과를 볼까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물으시는 분도 있고 저도 또 이게 대답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명쾌하게 또 해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질문이 프로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거죠. 어, 네. 네, 우리 프로틴이 맛이 있지 않죠. 그냥 무맛이죠, 무맛. 그냥 맛이 아예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nothing. 맛이 정말 무맛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프로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그 단백질 보충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품을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계세요. 1번, 그냥 잘 몰라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분들은 맛이 없어도 참고 드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줄 아는데 못 먹는다라는 거는 몰라서 못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못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잘 모르면서 막 이거 엄청 좋은 거래. 이거 진짜 좋은 거래. 근데 엄청 써. 하면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엄청 좋다라는 것으로 그냥 너무 쓰고 맛없어도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못 드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못 드셔요. 제가 이렇게 쭉 관리를 해봤을 때 비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특히 우리 프로틴 맛을 좀 역하다, 뭐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비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일단 점막이 되게 약하시고 그리고 점막이 약하다 보니 냄새나 맛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들이 냄새나 맛에 예민하기 때문에 생선 같은 것도 약간 비려도 못 드시고 좀 이상하게 생겨도 못 먹고 하기 때문에 이 비위장이 약한 분들이 가진 공통점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좋아하세요. 빵순이가 많으세요. 빵순이가 굉장히 많고 또 좀 뭔가 그 순수한 음식을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조리를 많이 하지 않은 음식.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어도 소금 후추 간한 것보다 양념한 거 드시는 걸 좋아하고 좀 간이 좀 많이 왜냐하면 본인이 그 맛이나 냄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덮어야 되는 거죠.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프로틴처럼 정말 무맛인 거는 진짜 고역인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비위장을 좀 튼튼하게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프로틴을 드시면 전에 먹었던 그 맛 아닌데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전에는 진짜 이거 그 뭐 비려서 입도 못 대겠던데 이제는 먹을만 하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비장이 약한 분들에게 좀 디톡스를 권하면 디톡스라는 거는 독을 빼내는 거잖아요. 몸 안에 쌓여있는 많은 독들이 주로 이제 그 밀가루 독이 많습니다. 그 밀가루나 인공 첨가물, 양념 이런 독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좀 점막도 좀 보강이 되고 비장은 또 빠르게 회복이 되는 장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면 또 왜 지난주에는 못 먹었는데 이번 주는 또 먹어지지? 그 불과 한 며칠 디톡스만 해도 그런 변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도 계세요. 프로틴 아무 문제 없이 잘 먹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게 너무 그 맛이 받친다. 갑자기 막 이렇게 부대끼고 느끼하고 먹었을 때 속이 울렁거린다. 그런 분도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비위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점막은 빠르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비장이 빠르게 약해져요. 그리고 항생제를 뭐 특정 이유로 많이 드셨던 분들도 이 점막이 약해지거든요. 항생제는 장 안에 들어가서 모든 균들을 다 죽이고 장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이 장만 그 초토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위장 내부 식도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울렁거린다 라는 분들은 그 내가 최근에 항생제를 많이 먹지 않았는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관련한 약물이나 뭐 연고를 바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강을 하려면 이제 점막을 보강하고 그 카로틴이나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런 걸 좀 많이 드셔주시면 빨리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드실만 하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 못 먹게 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맛이 없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은 이 프로틴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단백질에 연관해서 같이 좀 붙여서 질문 드리면,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비위장이 굉장히 그래서 옛날에 식이섬유가 진짜 맛이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괜찮더라고요, 맛이요. 그래서 그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중에서 아이가 5살인데 단백질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래서 하루에 300ml씩 2번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밥도 잘 먹고 이 친구는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가? 이제 음. 이것도 또 많이 먹는 아이들이 또 반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먹으면 네. 잘 큽니다. 안 아프고. 네네. 네. 300ml 2번 먹어도 그러니까 세 네. 스쿱씩 2번 정도 상관없는 네, 네, 거죠. 네. 많이 네. 먹으면 더 잘 크고 부모님들이 진짜 좀 놀라운 게 나쁜 거는 한정없이 먹이거든요. 나쁜 거. 뭐 우리 아이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고기를 자꾸 줘. 고기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없으신 거죠. 그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일단 식품의 형태니까 음식의 형태니까 불안감이 없는데 이거는 어떤 통에 들어있고 약처럼 보이고 하니까 불안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돼지고기, 불고기를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계속 자주 먹인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프로틴은 그 100% 식물성 단백질이고 몸에 흡수가 또 굉장히 많이 되고 성장할 때는 모든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성장 호르몬도 단백질. 그다음에 뼈를 키우는 것도 단백질. 성장할 때 뼈만 자라면 안 되죠. 피부나 조직들이 다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근데 독소가 발생하지 않는 정말 훌륭한 100% 식물성 단백질이고 이 종자도 유전자 변형이 한 번도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아이 되게 부럽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저희 소비자 중에 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인데 그 중간중간 이제 뭐 3일째 원래는 하루에 한 번 변을 보셨는데 이제 먹는 음식도 많이 줄이시고 단백질 양을 늘리고 하면서 중간중간 지금 한 두세 번 된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화장실을 못 갔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화면 제가 공유할 이 수 질문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들었어가지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화면 보이시죠? 제가 그분을 이제 제가 상담을 해서 아는 분인데 일단 아주 음식을 많이 드셨.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먹은 사람들의 위는 이게 정상위인데 요렇거나 요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장기는 쇠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점막이나 피부처럼 요런 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늘어나겠죠. 아주 일정 기간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량이 줄으면 이제 위도 서서히 작아지겠죠. 늘어진 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근데 위가 줄어드는 거를 내가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한두 달, 뭐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나 이제 요만큼만 먹어도 배가 불러. 아, 옛날에는 이만큼 먹으면 진짜 포만감이 안 느껴졌는데, 나 진짜 양이 많이 줄었어. 제가 진짜 밥을 작게 먹거든요. 그걸 억지로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그만큼 먹으면 배가 불러서 그만 먹는 거예요. 근데 위장이 늘어난 위가 줄어들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 거죠. 시간이 훌쩍 지나서 내가 음식량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대장은 응가가 나오는 대장은 다릅니다. 건강한 대장은 이렇게 생겼죠. 탄력이 있고 이렇게 스스로 운동을 잘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아주 많은 식사를 했는데 매일매일 그 변을 잘 봤다라는 거는 많이 먹어서 많이 그냥 밀려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대장은 틀림없이 그 정도 양을 먹으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좀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과식을 많이 한 대장은 이렇게 불룩불룩 늘어나 있습니다. 불룩불룩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음식량을 줄이면 여태까지 많이 먹어서 그냥 밀려서 계속 나왔는데 밀려서 나올 게 적습니다. 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충하는 걸 뭐 익힌 채소나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걔네들은 부피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솔루션은 완벽한 솔루션은 뭐일 것 같으세요? 늘어난 요 과식한 대장이 중간중간 늘어진 대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아까 위가 늘어난 게 작아지면
위가 작아지면 내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자, 저는 음식을 굉장히 조금 먹지만 날마다 아침에 진짜 응가마려워서 깨거든요. 그럼 저는 조금 먹지만 그 배변 활동이 아주 원활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대장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양이 적어도 그냥 매일 나오는 겁니다. 탄력이 있어서. 자, 이렇게 늘어난 대장이 탄력을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면 그 장기를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콜라겐이거든요. 우리가 늘어난 위를 올리는 것도 콜라겐, 늘어난 대장을 이렇게 탄력이시 복구하는 것도 콜라겐, 늘어난 혈관을 복구하는 것도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만 좋으라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콜라겐이 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프로틴, 단백질과 비타민C와 아연이 만나면 콜라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이게 조금 너무 불편하다. 좀 버티기 힘들다. 난 빨리 이게 대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올라붙으면 좋겠다. 탄력이 생기면 좋겠다 하면 지금 프로틴 양도 조금 더 늘리시고 거기에 우리 체리, 파이토믹스 체리 거기에 비타민C와 아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거 이렇게 타고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그게 우리 그 타먹는 콜라겐도 같이 타서 좀 더 이 장기를 빠르게 탄력을 복구하는 그런 노력을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더 먹는 게 싫다 하면 이 천천히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올라붙을 때까지는 그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야채를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제가 요즘에 그 콜, 오메가3 디톡스를 하고 있어요. 네. 디톡스를 하고 있는데 20알씩 지금 잠자기 1시간 전에 먹고 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얼굴이랑 이게 몸에 여드름처럼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명현 반응인지 아니면 뭐가 제가 안 좋은 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오메가3 디톡스는 이제 우리가 낮에 하지 않고 잠자기 전에 하는 이유는 잠자기 전에 많은 양의 오메가3가 들어가면 그 장기들이 이걸 소화 흡수시키고 뭐 일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스르르 다 혈관으로 이렇게 그 프리패스에서 혈관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 혈관 안에는 우리가 미세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염증 물질, 그 다음에 혈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혈전보다 미세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염증 물질의 그 출처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그 다음에 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진 음식, 그리고 혈액을 또 탁하게 하는, 혈액의 탁도를 증가시키는 건 우리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굉장히 빠르게 탁도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걸쭉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3가 밤사이에 많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도도 맑게 해주고 미세염증 물질도 녹여주고 혈전도 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이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몸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쭉 관리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내 몸이 좀 이렇게 그 힘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고 내 장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대변, 소변으로도 나가지만 빠르게 피부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 아이들 오메가 디톡스 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튼실한 청소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장기가 너무 새 거고 힘이 좋아서 막 갑자기 엄청난 그 종기 같은 것도 생겨서 막 이따만한 고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몸이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피부로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메가 디톡스 하기 전에 뭐 좀 뭐 우리가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좋은 것만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갔던 나쁜 것들을 빠르게 녹여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걸 억지로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그리고 있을까요? 또 조금 추가적으로 네, 그 오메가3가 솔직히 저희께 되게 이게 크잖아요. 커서 20알 먹기가 힘들다 하는데 겨우겨우 물 3컵으로 15알을 네. 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 다음에 그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다 보면 몸에 어떤 의미 있는 반응이 생겨요. 그러면 스스로 더 먹고 싶어 해요. 더 먹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몸이 굉장히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혈액량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저같이 작은 사람도 20알 먹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설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설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몸 안에 다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30알 먹었는데 설사가 안 나왔다. 그러면 30알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뭐 15알 먹었는데 설사 나왔다. 그러면 한 14알 정도 13알 정도 드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게 훨씬 낫고 예. 시간이 지나면 꾸준히 드시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네. 또 질문 없을까요? 제가, 좀, 이 오메가랑 또 비슷한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오메 디톡스 했는데, 임신했을 적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는데, 괜찮았었는데, 오메가 예. 디톡스하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완전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놔두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진짜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응. 네. 임신했을 때 일시적으로 좋아졌지만 아니, 안 이 좋, 나타, 남아 아토피가 있잖아요. 있었고, 어, 네. 네. 그러니까 오메가 어, 디톡스 신기하다니까요. 네네네. 그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진짜 너무 네. 신기하네요. 네. 네, 그, 아토피라는 것도 피부의 염증이잖아요. 염증 물질이잖아요. 네. 네. 디톡스를 하고 났는데, 왜 불순이었거나 생리를 안 하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다시 양도 많아지고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니고, 이제 이 디톡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여자들은 태어날 때 배란할 남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생리를 안 하고 젖 먹이는 동안 생리를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 폐경이 늦죠.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뭐 아이 한둘 낳으면 기본적으로 52, 3까지는 초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생리를 할 난자는 충분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내 몸에 어떤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나쁜 짓을 나도 모르게 한 거죠. 뭐 환경 호르몬을 많이 나도 모르게 그걸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상한 약물 같은 걸 먹었다든지 특히 호르몬 관련 그런 것들을 드시면 그렇게 되죠. 그런 케이스가 어 그 왜 약 먹고 하시는 다이어트 그거는 나의 식욕 호르몬을 안 나오게 억지로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교란을 많이 시켜요. 그렇게 했을 때 생리가 안 나오는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톡스를 했다라는 거는 그 몸속에 넣었던 나쁜 것들을 빼주니까 그냥 정상이 된 거죠. 정상이 되었는데 그분이 생리가 나왔어. 너무 좋아. 하면서 또 이제 나쁜 거 드시고 또 막 생활하시면 또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몸은 기계가 이게 다들 무슨 기계처럼 생각하시는데 너무너무 정교해요.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뭔가 한 번 탁 뭘 했다고 그게 막 뭐 완벽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톡스를 할 때, 디톡스는 뭐예요? 몸 안에서 독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독을 집어넣는 걸 안 하면 안 할수록 정상적인 호르몬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서 꾸준히 생리를 하실 수 있겠죠.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인데, 네. 작은 근종 수술로 인해서 자궁을 드러냈어요. 네. 아, 자궁을 드러냈어요? 네네. 근종을 떼낸 게 아니라? 음. 네, 자궁을 드러냈어요. 근데도 생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난소가 있으니까. 응, 응. 그래서, 그래서 음, 생리를 해서 너무 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잘 몰라서. 음. 당연히 생리를 하는 건가요? 예, 예. 난소까지 떼내지 않았으면, 난소가, 난자가 있는 장소여서 난소예요. 그래서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여기서, 한 달은 여기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리를 합니다. 대신에 임신은 못하겠죠. 자궁이 없으니. 음,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아, 네. 어, 얘기하자면 칼슘을 저희과 이제 그러니까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뭐 4알 5알 이렇게 먹어도 이게 다 흡수가 되냐? 그 음, 부분을 얘기하시고 칼슘을 많이 먹으면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뭔가 뭐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칼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맞아요.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은 진짜 흡수율이 낮죠. 그리고 음식으로 먹는 것도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필요한 만큼 뭐 멸치나 뭐 이런 걸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해요. 그래서 그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칼슘제는 그 산화칼슘이라는 화공약품으로 이렇게 칼슘을 만듭니다.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흡수율이 낮아서 실제로 그게 몸 안에서 이게 쓰이지 않고 쌓이면서 여러 가지 돌들이 생기는 각종 돌들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뉴트라이트 칼슘이 정말 정말 대단한 게 그 원료가 굴껍질 분말 뭐 또 제가 잠깐만요. 정확하게 원료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서 흡수율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고 그 대부분의 어떤 원료들을 식물에서 다 그 식물이나 자연에서 다 이렇게 그 구하고 또 그걸 칼슘은 꼭 필요한데 칼슘의 가장 맹점이 흡수율이 낮은데 이 다 흡수되게끔 하는 그런 과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뉴트라이트는 굉장히 다르다고 이거 실제로 저는 그 요로결석 요런 거 그다음에 몸에 여기 뭐 가슴에도 이렇게 석회가 많이 쌓이고 이런 분들 우리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해서 이 해결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칼슘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왜 위경련 위장경련으로 밤에 막 이렇게 아프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 응급실을 우리가 보통 가죠. 근데 위경련이 났을 때 우리 칼맥디를 우리는 이제 칼슘 이름이 칼맥디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모든 게 칼슘이 최대한 몸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칼슘은 뭔가를 수축하는 일을 하고 마그네슘은 이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칼슘은 마그네슘과 4대 1의 비율로 복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슘은 그 칼슘, 마그네슘이 4대 1의 비율로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잘하게 하는 건 비타민 D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도 함께 들어 있고 원료로도
몸에 쌓이지 않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게 더 흡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위경련이 났을 때 우리 칼맥기 10알 정도 먹으면 금방 위경련이 먹거든요. 그거는 칼맥기를 드시는 분들에게 꼭 그 이렇게 팁으로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그냥 칼맥기 10알 먹으면 될 걸. 밤에 막 응급실 가고 뭐 이거 진짜 엄청나게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위경련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가 수축, 이완을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미쳐가지고. 우리 왜 눈 밑에 경련, 바르르 떨리는 것처럼 위가 이 수축, 이완을 막 쥐어짜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아픈 거거든요. 그럼 칼메띠를 10알을 먹었을 때 이 수축, 이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빠르게 도와주는 거죠. 그것만 봐도 흡수가 잘 되니까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결석이 습관적으로 있는 분들한테 우리 칼맥디를 권했을 때 난 그때 이후로 결석이 안 생겨 라는 것도 좀 반증이 되었겠죠. 네. 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눈 밑에 막 떨리는 게 가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그게 가끔 분들 입이 또 이렇게 떨리는 게 있는데 그게 같은 증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슘이 엄청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칼슘은 혼자 소모되는 게 아니라 항상 마그네슘이랑 짝꿍으로 이렇게 소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천연신경 안정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나치게 예민한 아이들은 칼슘을 많이 먹이면 좀 그 예민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이렇게 장기가 엄청 튼튼한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칼슘을 평소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떨리거나 이런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싶은 날은 칼슘을 많이 써서 없앴기 때문에 좀 더 드셔주시면 그런 거 없이 지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생겼을 때 칼슘을 한 서너 알 정도 이렇게 좀 충분히 드시면 빠르게 없어집니다. 네. 또 질문, 네. 질문하세요. 더블엑스 이제 너무 좋아서 지난번 이제 영상도 좋고 해서 이제 엄마가 먹고 있는데 아이들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지 거의 뭐 삼킬 저희 수 있을 때부터. 그러면 키즈 라인이 저희가 있잖아요. 네네네. 키즈 라인 말고 그냥 삼킬 수 있으면 이른 나이도 이게 그럼요. 가능한지. 네. 삼킬 수 있으면. 어, 진짜 저는 더블엑스가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막이 아직은 덜 새 몸이라 아이들이 막 어른들처럼 점막이 막 엉망진창이고 건조하고 뻣뻣하고 사막 같은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아이가 뭘 일단 삼킬 수 있다. 그러면 더블엑스를 이제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꼬마를 키우는데 얘가 삼킨다. 그러면 더블엑스를 아침 저녁으로 정량으로 저는 먹일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스스로가 이해된 만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 한 알씩 3알? 그러니까 한 번 먹는 걸 2번으로 나눠서라도 삼킬 수 있으면 더블엑스 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더블엑스를 먹이면 너무 좋은 게 내가 애가 먹지도 않은 야채 반찬을 하느라고 과하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맛없는 야채 반찬을 애랑 실갱이 하면서 애도 그렇게 막 덜 괴로워도 되고, 그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야채를 전혀 안 먹일 수는 없죠. 꼭 먹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네요. 아이가 없다 보니.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또 끝나고 나면 저한테 막 질문하시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건 다 물어보신 걸로 알고 오늘
또 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나는 지금 요거 뉴트라이트 먹고 이런 변화가 있다. 뭐 요런 거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지난주에 우리 손윤희 님이 나도 알고 봤더니 발의 각질이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저는 발의 각질이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음, 네. 각질 말고는 뭐 새롭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등, 어깨에 항상 그 곰이 있는 것 같고, 피로감이 너무 심하고 잠도 좀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은 어깨 같은 경우는 안 아픈 지 아주 오래됐고요. 음, 어, 피곤한 것도 없어졌고, 그때 이제 시기상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때 불면증이랑 두통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음, 전혀 없이, 음, 그리고, 잠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제 친구 건강 상담 있을 때 꿈을 두세 번 꾼 걸 기억한다고 해서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제가 꾼 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만큼 잘 자고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좋네요. 근데 이 좋아진 걸, 이게 우리가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 자꾸 까먹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인지하고 계시면 훨씬 더 이제 감사가 많아지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퐁퐁퐁퐁 나와서 더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또 그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질문 많이 하셨고 또 뭐 적당히 대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